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태성쌤과 재준쌤 나와주셨는데 두 분의 조합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인연 예, 있으신가요? 예. 네. 우리 재준 쌤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 오, 엄청 비싼 분이에요. 제가 정말요? 함께 하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죠. 네네.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제가 쫓아다니면서 네. 예, 매달려서 왜 그렇게 원하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부탁을 드렸죠. 근데 거절을 두 번이나. 두 번이나 엄청 튕기시더라고요. 재준쌤은 왜 그렇게 태성쌤이 싫으셨나요? 아, 싫은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자꾸 시달려가지고. 아니 시달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여유가 네. 없으셨다. 네, 여유가 없어가지고 너무 일 많은 것 같아서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래도 승낙을 하셨네요. 네.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세 번 만에. 아니 근데 괜히 죄송했고 네. 그래도 뭐 어쨌거나 또 이렇게 모셔주셔가지고 또 일이 또 많아졌습니다. 안 좋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네. 웃으세요. 네. 함께 활짝활짝 웃읍시다. 네. 아, 두 분이 그런 인연이 있으셨구나. 자, 그렇다면 취업의 기술에서는 또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주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CJ제일제당과 하나모멘텀의 썸머 인턴십 자소서 담구 생활. 자, 취업 맛집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오늘은 CJ제일제당과 하나모멘텀의 썸머 인턴십 자소서 작성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각 기업의 자소서 특징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준쌤께서 이 하나모멘텀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나 모멘텀 자소서 같은 경우는요. 네. 다른 회사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회사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이렇게 묶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항목이 500자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빡빡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핵심 가치가 나오는데 그걸 또 본인 나름대로 또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른 회사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공 실패 사례, 이런 사례 등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4번도 마찬가지로 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들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J그룹의 채용총괄 팀장 출신이신 태성쌤께서 CJ제일제당의 자소서 특징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여기는 지원 분야별 자소서 질문이 좀 달라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지원하는 분야의 자소서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옆 친구가 어떻게 썼다라고 해서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야 되고요. 일단 식품 공통 부분은 3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자, 800자, 800자예요. 좀 쓸 때가 많아요. 그리고 R&D 같은 경우에는 산학장학생, 학부생 전형에서 3개 질문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각각 1000자입니다. 근데 전체 이번에 서머 인턴십 보면은 전체 질문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은 동일해요. 네. 지원 동기하고 향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 2번부터는 조금 달라요. 지원 분야에 따라서. 2번은 보통의 경우는 지원 직무에 대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 많은데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2번 항목이 좀 달라요.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온리원, CJ에서 항상 묻는 것이 있는데 그 온리원을 묻고 있는데 이게 또 해외된 경우에 또 달라요. 글로벌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소서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돼요. 자소서가 분야마다 다르게 예.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렇다면 이 CJ제일제당의 R&D 부문 자소서 항목을 좀 살펴보면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항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식품 R&D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수업과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네요. 이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묻고 있는데요. 이 항목에서 어떤 걸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직무를 지원하게 된 식품 R&D 직무를 지원하게 된 계기를 네. 그 전공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어떤 걸 들었냐, 네. 예, 그런 이제 그런 걸 묻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생기는 게 뭐 선배를 만나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무 인터뷰를 봤더니 내가 그 직무가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어떤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지원 계기가 생겼냐 이렇게 네. 물어요. 좀 특이한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이 직무를 좀 좋아하는지 예, 그걸 좀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그 R&D 직무를 겉으로만 좋아하는 게 아닌 이런 내면적 그러니까 내부적인 면을 보았을 때 잘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예. 진심으로 예. 잘할 수 있느냐. 예, 예. 겉보기하고 좀 겉하고 이제 속이 틀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 속까지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예. 항목인 것 같은데 이 식품 R&D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된 수업을 선정하고 또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영향을 준 수업이 한두 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다 써야 되나요? 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네.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CJ 자소 항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르잖아. 다르잖아. 라고, 예, 네. 다르잖아.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품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우리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은 R&D 중심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 R&D는 이렇게 자소 항목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걸 함께 알아보는 거고 질문 주신 거 수업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하나를 쓸 수 있는 거 아주 네. 결정적인 거 하나를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나는 A, B, C 과목 요거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어필하고 싶은데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 전공 중에서 지원 분야하고 연관된 것을 일단은 다 과목을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룹핑을 한번 네. 해봐. 그룹핑을 해서 그룹으로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의 과목, 전공 과목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이런 과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식적 기반을 쌓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회사에 와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룹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룹핑하는 것 자체가 예. 하나의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또 천자거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채우나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업이 나한테 어떤 계기가 됐는지 어떻게 표현을 할지도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천자라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과목을 적을 때는 이제 그때의 상황, 그다음에 그 과목이 어떤 부분에서 연구에 끌리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나 뭐 실험이나 연구,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들은 상세하게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과목일 때는 좀 이제 분량을 안 빼서 각 과목마다 그 간략하게 좀 이유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R&D 직무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공 과목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마무리 방향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제일제당 R&D 부문의 자소서 2번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R&D 업무에 필요한 강점 및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현재 CJ 상품 또는 신제품 개발 연구원이라고 가정해서 플랜 2C 관점의 업무 수행 과정을 기술해 주십시오. 이것도 천자네요. 이번 항목이 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긴 또 어떤 걸 평가를 하려는 거죠? 예, CJ 자소서 쓸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평가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네. 라는 조언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 평가목은 직무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거기에 이만큼 일치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초점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2번 항목을 작성을 할 때는 식품 R&D 업무에 필요한 강점이랑 역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맘대로 선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CJ는 그 필요한 역량을 그 채용 홈페이지에 직무 소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R&D 연구원들이 필요한 역량이 첫 번째는 실험 설계 분석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식품 분석한다든지 그런 걸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이해인데 연구원들은 이제 제품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품이 제대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비 이런 것까지 뭐 공정 설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도움을 줘요. 공정 기술자들한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식품이라는 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이라든지 미생물에 대한 관련 지식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소비자의 요구나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이제 식품들을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품질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품질 이슈를 막기 위한 또 문제 해결 능력, 연구원들도 그런 것도 또 갖춰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연구원들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 뭐죠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뭐 생산부터 품질까지를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좀 필요합니다. CJ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거에 맞춰서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항목에 보면 CJ 상품 또는 신제품 개발 연구원이라 가정을 하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CJ 상품이랑 신제품 개발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 R&D 네. 연구 개발하겠죠. 그렇죠. 무엇을 연구 개발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냥 제품만 연구 개발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제품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아하. 이것도 연구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학교에서 하듯이 그냥 연구 개발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기업의 연구 개발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돈 되는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어디서 될 거야?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데, 이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나 글로벌의 소비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일단 시장 트렌드와 식문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원료별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를 하고 제품별로 최적화된, 아까 기술을 개발한다 그랬죠. 네. 최적화된 가공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중에서는 시작서부터 끝까지, 랩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이 전체 과정의 안전성, 품질, 생산성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연구를 하기도 하고 가장 최적화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발효 기술, 열처리 공정 같은 그런 제품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기초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기반 연구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럼 이런 CJ 연구원이라고 또 가정을 하고 플랜 2C 관점의 업무 수행 과정을 기술화라고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그 플랜 2C라는 용어 자체가 네네. 그 경영학적 용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음. 이런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설계, 네. 실험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뭐예요? 점검하고. 근데 이걸로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점검한 다음에 또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게 몇 사이클이 이제 흘러가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플랜 2C 과정입니다. 경영학적 용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CJ 제일제당의 R&D 부문 자소서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입니다. 학부 과정에서 경험해본 연구 및 실험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식품 R&D 연구원으로서 어떤 기술 역량을 키울 계획인지 작성해 주십시오인데요. R&D 분야라 그런지 자소서 항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 역량을 발전시킬 계획을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제가 발전시킬 계획, 뭐 향후 포부류 이런 것을 심사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친구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밸런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좀 현실적인 것과 정말 장기적인 포부를 같이 얘기해줘서 나 균형감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나 중장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 바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중기, 장기 아니면 중장기를 묶어서 나는 그래도 포부, 장기적으로 난 이런 것을 해낼 거야 라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실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CJ 제일제당의 R&D 부문 자소서 세 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준쌤부터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 CJ 제일제당의 R&D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량을 필요한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연구 및 실험 경험을 정리를 하세요. 그래 정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자소를 쓸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계획은 추상적이지 말고 손에 잡힐 듯이 얘기해 주신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감 있게 꼭 네. 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성 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연결이 답이다. 연결이 답이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연구와 기업의 연구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적 깊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회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연결해 주는 것에 신경을 써라는 것 첫 번째 말씀드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맥을 같이 합니다. 내 연구, 나의 역량이 회사에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저기서 뭘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R&D 쪽에서는. 그리고 내가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세 개가 다 맥을 같이 하는 그러네요.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의 R&D 부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한화 모멘텀의 자소서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함께 볼게요. 한화 모멘텀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00자인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산업과 직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CJ제일제당에 비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평가목이 무엇이냐. 네. 여기서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무엇을 쓸까 이전에 무엇을 평가받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평가받을까. 평가목을 항상 생각해 두고 쓰시면 되는데 이거 어떤 자료를 참고할까 항상 강조하는 거.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리고 뉴스 이런 순으로 봐주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아, 맞아요.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뉴스를 봐라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회사 지원 동기는 왜 수많은 회사 중에서 하나 모멘텀에 끌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회사를 경험했었으면은 경험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간접적으로 뉴스 기사를 경험해 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그 회사의 제품을 이용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현직자를 직접 만나 봤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점이 하나 모멘텀에 본인이 끌리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지원 동기는 그 회사의 사업을 봤을 때 이런 사업이 자기가 평소 유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런 점에서 그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이런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데 자기가 학부 시절에 이러한 공부를 하였고 이런 것들이 해당 직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턴 경험을 했다든지 현장 실습을 했는데 직무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재밌고 그다음에 잘하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한 항목당 1000자씩 쓰게 돼 있는데 이 하나 모멘텀은 또 500자거든요. 500자 안에 입사 포부랑 회사 지원 동기를 다 녹여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취준생분들이 쓸 때 어쩌면 좀 빠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짧게 쓰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학생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꼭 이래야 된다는 아니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글의 그 구조나 분량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 100자 정도로 좀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이 하나 모멘텀이 이렇게 부합한다는 것을 내가 기업 조사했던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 200자 정도. 그리고 나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KSA라는 우리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의 지식적인, 스킬적인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일치해라는 거 한 100자 그리고 향후 포부 한 100자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00자기 때문에 구조를 잘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의 핵심 가치, 도전, 헌신, 정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어떠한 핵심 가치에 적합한 인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00자입니다. 일단 한화의 핵심 가치가 내포하는 의미, 이 세 가지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요. 네, 일단은 도전은 네. 여기 이제 그 정의에 이제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은 기존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한다는데
도전인 것 자체가 기존에 할 수 있었던 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는 좀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야지 달성하기 쉬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창의적인 생각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로 합니다. 네. 그다음에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얼마만큼 이제 로열티를 갖고 열심히 헌신하냐 그건데. 한자성어로 이제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데요. 어딜 가든지 그곳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조직에 헌신하라는 얘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정도는 바를 정자에다가 네. 길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큰 길을 보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뭐 유혹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때 이끌리지 말고 제대로 된 길을 가라는 이런 표현이죠. 네, 알겠습니다. 도전, 헌신, 정도 이렇게 핵심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정의를 또 내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정의를 내리면서도 제 경험이랑 연결을 시켜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시면 좋죠. 근데 이제 핵심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라는 것들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사용하는 용어는 바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CJ 같은 경우에는 정직, 이게 그냥 일상적인 정직, 우리 일반적인 정직이 아니라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 뭐 SK 같은 경우에는 패기, 이게 그냥 패기가 아니라 네.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이걸 패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 한화에서도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면밀히 한 번쯤 봐둬야 되고요. 그리고 잘 말씀 주셨어요. 그걸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핵심 키워드만 제가 떠먹여 드릴게요. 네. 일단 도전, 여기는 창의 혁신과 자기 개발과 도전 열정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 단어,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다음에 헌신은 그냥 내가 희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협력하고 조직 중심적인가라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얘기고요. 정도라는 것은 원칙 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 해석된 그것에 맞춰서 나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의미와 좀 다르다는 거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성공 또는 실패 경험에 대하여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배운 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한 행동, 이건 700자네요. 성공과 실패 경험을 묻는 항목인데 좀 고민이 되잖아요. 나 성공만 쓰고 싶은데 실패 쓰기 싫은데 이건 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은 뭐 성공 또는 실패의 확장 또는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 항목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선택하시고요. 네. 그다음 평가 항목과는 그과의 적합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굳이 실패 사례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거고 아마 성공 사례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성공 사례를 평가 항목이랑 연결시켜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또 고민되는 게 이런 경험을 쓸 때 직무랑 관련이 있는 걸 꼭 써야 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험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평가 항목,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평가 항목에 명백히 연결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준 쌤도. 그다음에 전체 자소서 문항에서 뭐 일상적인 경험과 직무 관련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 직무 경험이 일반 소재보다 좀 더 많을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직무 경험을 많이 해놓으면은 자소 쓸 때나 면접 볼 때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4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해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소에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 직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직무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직무 경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직무 역량 경험, 직무 조금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직무를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네. 이 직무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역량을 보여줬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라. 그래서 직무 역량 경험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좀 부담이 적어질 거고요. 이것도 여전히 평가 항목은 전문성, 자기 개발.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걸 함께 얘기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무 경험이 없을 땐 직무 역량 관련 경험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경험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준 쌤? 일단은 본인이 전공을 들으면서 그 배웠던 사항, 뭐 자격증을 취득했던 경험, 아니면 인턴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량에는 하드 스킬하고 소프트 스킬이 있어요. 하드 스킬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이제 자세나 태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소프트 스킬에는 협업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잘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경험 정리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꼭 경험 정리를 하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경험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본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게 그때 뽑아서 쓰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화 모멘텀 자소서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 한화 모멘텀 자소서 세 줄 정리도 좀 부탁드릴게요. 태성쌤부터. 예, 어디로 달리는지 알고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이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달릴 곳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달릴 곳을 정확하게 하고 달려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리. 의리. 한화하면 네. 우리 또 어르신 계시잖아요. 의리. 예. 그런 의리 말고 네. 여기는 이제 협업. 협업. 의리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자. 조직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슷합니다. 조직 우선. 굉장히 조직 우선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태성쌤의 세 줄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재준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 글자 수가 500자라 짧아요. 네. 그래서 제한된 글자 수를 맞춰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쓰는 것보다 줄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일상 경험과 직무 경험을 이제 적절히 좀 조화시키는 게 그런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흔한 경험 속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런 흔한 경험들을 꼭 정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의 기술에서는 CJ제일제당과 한화 모멘텀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